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책임지는 9988 건강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기운이 없다거나 나이 탓이려니 하며 무심코 넘긴 변화는 없으신가요? 많은 분이 노년기의 신체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곳은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실 노년기 우울증은 우리가 아는 슬프고 눈물이 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노년 우울증은 정체를 숨긴 채 소화 불량, 가슴 답답함, 불면증, 두통 같은 신체 통증으로 위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가면 우울증이라 불립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정신과가 아닌 내과를 전전하다 귀한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의 가장 큰 배후 원인이 바로 이 치료되지 않은 노년 우울증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일과 같습니다. 게다가 방치된 우울증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마치 치매처럼 보이는 가성 치매 증상까지 유발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9988 건강연구소에서는 노년 우울증이 보내는 정교한 신호들과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법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통증입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정작 본인은 머리가 지끈거리고 소화가 안 되어 늘 속이 더부룩함을 느낍니다. 어디가 딱히 부러진 것도 아닌데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 이것은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몸의 통증으로 치환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로 심해지는 불면증도 아주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밤새 자다 깨기를 반복하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뇌 속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 또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도 모래를 씹는 것 같다며 수저를 놓으시거나 식사 준비 자체를 귀찮아하며 대충 때우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감은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 들면 다 잠도 없고 입맛도 없는 법이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매사에 의욕이 없고 소중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이미 마음의 병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뇌의 기능에 비상벨이 울린 긴급한 상황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부모님이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와 노년, 우울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노년기 우울증이 깊어지면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데 이를 진짜 치매와 비슷하다고 해서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치매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덜컥 겁부터 먹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억장애에 대한 본인의 태도입니다.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 자신의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감추고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냐며 화를 내기도 하죠. 반면에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 치매 환자분들은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의 반응도 확연히 다릅니다. 인지 능력 검사를 할 때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엉뚱한 오답이라도 얘기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가성 치매 환자분들은 질문을 받자마자 귀찮다는 듯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며 쉽게 대답을 포기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가성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는 진짜 치매와 달라서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적절히 치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떨어졌던 인지 기능이 거짓말처럼 예전 상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고 단정 짓고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치매약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따뜻한 관심과 우울증 치료인지를 주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이토록 마음의 감기가 깊게 찾아오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노년기 우울증의 주된 원인으로 상실감을 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원치 않아도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일터에서의 은퇴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깊은 허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소득이 줄어들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빈곤은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극도로 고조시키며 마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돈의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건강의 악화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게 되면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늘 따라다니는 통증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무력감이 우울감을 더욱 부추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바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품을 떠나고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들과 사별하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나를 이해해주던 말벗이 사라진 텅 빈 집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이처럼 은퇴, 질병, 빈곤, 그리고 고독이라는 노년기의 복합적인 고통들이 마음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우울증이라는 그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마음의 그늘을 우리는 어떻게 걷어내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매일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울감을 가라앉히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멜라토닌의 생성까지 돕기 때문에 불면증 치료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 30분씩 동네 가볍게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찾아온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해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소소한 일거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뇌의 근육을 단련하는 인지 활동을 꾸준히 병행해야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바둑, 퍼즐, 독서 같은 활동은 뇌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내 마음이 지금 아프다는 것을 주변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뇌의 질환일 뿐입니다. 만약 생활 습관을 바꿔도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잡으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다시 9988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 가족과 이웃들의 역할 또한 그 어떤 예방법보다 중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스스로 병원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할 만한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별일 없으시냐고 묻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거나 기운 좀 내시라는 식의 섣부른 조언이나 다그침은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저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그동안 참 힘들으셨겠다라며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이 사회적 끈을 놓지 않도록 든든한 지지망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거나 손주들과 자주 영상, 통화를 연결해드리는 등 지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 교실 혹은 가벼운 종교 활동이라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넌지시 권유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때 뇌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완전히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늪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이웃이 함께 관심을 두고 작은 신호들을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완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의 목소리와 일상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울증 치료를 대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정신과라는 문턱을 대단히 높게 생각하시고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거나 바보가 된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치료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치료 약물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하며 오히려 저하된 뇌 기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먹고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약물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의학적 절차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의지만으로 버텨내려는 행동은 병을 더 키울 뿐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저없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보건소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마음 건강검진을 받거나 다양한 상담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 마주하는 낯설고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늘 속에 혼자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가족과 이웃이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노년의 삶은 다시금 건강하고 활기찬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9988 건강연구소는 언제나 시니어 여러분의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꼭 저장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결코 불치병이 아니며 우리가 관심을 두고 행동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루 30분 햇볕 쬐며 걷기, 나만의 즐거운 취미 생활 하나 갖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매일 따뜻한 대화 나누기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몸의 통증과 무기력이라는 신호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정성껏 돌보는 일에 이제는 조금 더 관대해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그 어떤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댓글이 마음의 그늘진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살아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9988 건강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99세까지 88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언제나 유익하고 올바른 정보로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마음 건강 지킴이
9988 건강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